예, 안녕하세요. 저장 양성입니다. 오늘이 9월 1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4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최근 장세가 일단 좋아요. 미국 증시 따라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동조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 흐름을 따라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다소 아쉬운 점이 좀 있긴 하죠. 어제 외국인들이 자, 갑자기 1조처럼 넘게 초대규모로 순매수했던 그러한 수급상의 기세를 오늘 충분히 잊지 못했습니다.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대폭 축소가 됐죠. 간신히 1,000억 넘는 정도 수준의 순매수를 보였다는 건데, 어찌됐든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국 증시처럼 우리 증시 코스피 위로 봤을 때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한 측면이 좀 있죠. 그 속도감이나 지수의 탄력성이 우리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당분간 그럴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합지수는 그럭저럭 3,200포인트 정도 수준으로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 2주 동안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꾸역꾸역 좀 회복이 됐죠. 아직까지 전고점하고는 100포인트 정도 남아 있는데요. 금년 내 최소한 뭐 그런 정도의 전고점은 충분히 회복되고 그 이상 올라갈 것이다. 3,500까지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그 정도인데요. 코스닥은 보다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코스닥 차트인데요.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듯이 지난 8월 한 20일경 바닥을 찍고 말 그대로 V자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느덧 연중 최고점 8월 초 당시 기록했던 고점이 1062포인트인데요. 오늘 고점이 종가가 1046포인트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이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연중 최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어쨌든 미국 증시를 보면 잭슨 미팅스 이후에 자, 이른바 미국 증시는 안도 랠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투자 심리가 크게 회복이 됐다는 거죠. 이런 정도의 분위기라면 자, 미국 증시도 또 그에 부대하는 한국 증시도 연말 연초 랠리로까지 연결될 소지가 높다 하는 것.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수의 탄력성 측면에서는 미국 증시보다 탄력적이고 우리 증시는 코스피로 봤을 때 반만 쫓아가는 뭐 그런 정도, 50% 정도만 쫓아가는 그런 정도의 강세가 예상이 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지는 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9월달 한 달, 길면 10월 중순까지는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10월 중순, 늦어도 10월 중순 이후에는 이른바 연말 랠리 배당 투자도 있고요. 뭐 연말 랠리라고 하는 또 계절적 특수성도 좀 있죠. 뭐 그런 것 때문이라도 대형주들이 힘을 내는 그런 수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가운데 종목 장세가 상당히 화려하게 또는 복잡하게 이제 펼쳐진다 하는 건데, 이런 장세가 이른바 외화 내빈 겉으로 봤을 때 상당히 화려하지만 막상 하다 보면 실속 차리기가 어려운 그런 장세가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너무 복잡하고 변화무쌍해서 실제 일반 개인들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항상 강조드리고 있죠. 종목 선정을 잘 하시고 또 그와 관련된 운영 전략을 잘 적용시켜서 이 기회를 살려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점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대형주 위주의 장기 정석 종목, 이른바 제가 갖다 붙인 그런 이름인데요. 판타스틱 4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삼성전자 다소 느리죠. 그러나 네이버는 괜찮다고 했던 거고요. 네이버가 그래도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상태 추격 매수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다소 부담이 되는데 어찌됐든 삼성전자든 네이버든 무조건 보유죠. 자식한테 물려줄 정도로까지 길게 봐야 된다는 건데 그런 점이라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현재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땐 맥점입니다. 현재 지난주 또 주초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95만 원 이하면. 근데 사실 96만 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200만 원 제 2차 목표치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장기 목표치입니다. 그 소요 기간은 3년 받는데 3년까지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빠르면 1년 반만 해도 현재 200만 원까지 올라갈 것 같다 하는 어떤 그 흐름, 어떤 전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펜타스틱4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안 좋은데 좀 이따 다시 한번 2차 전지들이 왜 최근 들어서 그렇게 현재 좀 어렵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면 2차 전지주대에서 안심을 하시거나 오히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할 수 있는 심리적인 힘을 얻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SKC 무조건 보이고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현재 매수가 되겠습니다. 자, 대형주는 그 정도까지고요. 자, 그리고 메타버스 테마주도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죠. 일단 1등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그리고 2등 종목은 맥스트라는 종목인데 자이언트 스텝이 조금 더 대장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거부터 매수하고 맥스는 부대 종목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종목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현재 보유하는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단타 3인방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첫 번째 종목은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OCI 그리고 OCI도 최근 주가가 나쁘지 않죠. 약간 눌림목에 나왔을 때 그리고 또 한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도 신고가 개념이죠. 이 종목도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저점을 노리셔야 되고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종목 하나가 남아있죠.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입니다. 추가 매수까지 감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의 모멘텀이 아주 강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었던 바로 KH바텍입니다. 2만 3, 4천원, 2만 4, 5천원 정도 수준에서도 자신있게 매수하자라고 특별히 강조했던 종목인데요. 자, 1차 목표치 3만원까지 여건히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과열된 그리고 부담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지금 당장 그 기술적인 부담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멘텀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는 1차 목표치가 아닌 2차 목표치 아마 4만원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를 향해서 질주할 것이다 하는 내용, 이 내용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알고 있어야 자신감을 갖고 이 종목 가져가고 또 필요하면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단기 일부 물량을 매도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아주 특별한 케이스일 때에만 그렇게 하자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종목 한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했던 종목인데 몇 개월 전에 우리가 포기했던 종목입니다. MC넥스인데요. MC넥스의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위치는 상당히 좋죠. 현재 보고 계신 차트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MC넥스입니다. 모처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탄력적인 장대 양봉식의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 봐서 그런데 내용상으로도 모멘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단타, 이건 철저하게 단타, 손절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예나 다름없이 시장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를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잭슨홀 미팅 이후에 미국 3대 지수는 사상 최고 랠리를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 점은 앞에 설명드렸던 그대로고요. 일단 연내 테이퍼링이 공식화되고 그리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미 연준의 스탠스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거시경제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죠. 오히려 최근에 약간 내수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갑자기 다운이 되고요. 또 중국만 하더라도 지난 8월달 제조업 서비스 지수, 제조업 지수 및 서비스 지수가 크게 내려갔습니다. 제조업 지수는 간신히 50.2, 기준선 50을 지켰고 서비스업 지수는 크게 떨어졌죠. 50도 깨졌습니다. 그 정도로까지 갑작스럽게 중국 경기가 위축되는 모습까지 나왔다는 건데 18개월 내 최저치 수준이라는 것도 그렇고, 자, 우리나라 7월달 전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마이너스 0.5%, 소비도 개인 소비도 마이너스 0.6%, 내수가 약간 얼어붙은, 아마 델타 변이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지만 정책 환경을 현재 여기서 제시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재가 아닙니다. 현재의 완화적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배경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만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한테는 더 큰 부담으로 남아있는 것은 반도체 D램 현물가, 지금 시장에서 낱개나 기타 등등 거래되는 그런 가격을 현물가라고 합니다. 고정거래가는 다르죠. 이 현물가가 최근 3개월 내내 하락을 했습니다. 7개월 최저치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건데, 지난 6월 달일 겁니다. 6월 달 당시 최고가 DDR4 8GB짜리입니다. 표준 제품이죠. 이 제품의 가격이 5.3달러 대비 지금 36% 하락한 3.9달러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내려갔다는 건데, 이것으로 해서 그동안 경계했던 이른바 반도체 가격의 피크 정점이 지나서 좀 내려가는 그런 상황, 즉 반도체 피크 아웃이라고 하죠. 피크 아웃론이 입증되는 상황. 지금 현재 슈퍼 사이클은커녕 피크 아웃을 걱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상황. 자, 바로 그것이 금년 들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20조 원 순매도하고 지난 8월달만 하더라도 5조 넘게 순매도했던 배경으로 작동됐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그전에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반도체 현물가는 상당히 그 주기가 짧다는 것이죠. 나쁠 때가 있으면 좋아질 때도 있다는 건데, 지금은 그 짧은 주기 속에 나쁠 때입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좋아질 소지가 높고 해서 여전히 반도체 슈퍼 사이클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유효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추세상으로 봤을 때, 특히 장기 정석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할 기회인데, 다만 약간 느림으로 장기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분에 국한해서 신규 매수 때는지 추가 매수를 하자 갖고 있다면 당연히 그대로 보여야 돼.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보상하는 듯 우리나라 지난 8월달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6개월 내내 두 자릿수로 현재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34.9%. 그 수출 증가의 주역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석유화학도 있고요, 기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출과 관련된 현재 상황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현재 우리나라 지수 랠리가 충분히 정당화되고, 또 미국 증시 반만 쫓아가고 있는데 향후에는 미국 증시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제 10년물 이게 중요한데요. 어느새 1.3341%, 1.2에 있다가 갑자기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스물스물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건데, 금리가 올라왔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고요.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의 관심, 금융시장의 관심이 채권 시장에서 증시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은 미국 증시의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내려왔습니다. 92.7.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157원 정도로 내려왔다는 건데, 이 부분은 차트를 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원달러 환율 일봉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른쪽 끝에 박스가 그려져 있죠. 최근 2주 동안의 환율은 한때 1190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1180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제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안정을 취하는, 즉 환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으로서 우리 금융시장에 달러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그게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투영이 된다는 거죠.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은 확실하게 뜨거울 정도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기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나쁘지 않은 상황에 나오면 어느 순간 지수의 탄력에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정도로 윤곽을 잡아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8월달에 있었던 그런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심리로 무장을 하시면서, 자, 그리고 몇 가지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아시아 등 주변 증시를 보면 괜찮아요. 나스닥 선별률 괜찮고요. 일본 증시도 1.3%나 급등을 해서 현재 분위기를 같이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그렇고 수급을 잠깐 볼 건데요. 일단 자막을 지워놓고 그리고 테이블만 보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 했습니다만 그 규모가 크지는 않죠. 선물 조금 매도를 했고요. 기관들은 약간 꼬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3대 주체 모두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 수급상 특별한 특징 같은 것, 그것이 어떤 큰 영향을 갖고 있거나 의미를 담고 있거나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며, 다만 분위기만 미국 증시를 어느 정도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단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재 베이시스 막판에 밀려서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지만 장중 평균 베이시스는 플러스 0.3, 사실상의 강세장 신호라고 할 수 있는 콘탱고가 장중 내내 지속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안정됨에 따라 현재 그 정상적인 내지 건강한 강세장으로 조금씩 귀착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늘 다져진 다음에 현재 연말 장세를 위한 외국인 매수가 재개되면서 지수가 당겨질 수 있다. 그 전에는 일단 종목 장세가 펼쳐진다, 이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건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수 관련주도 몇 개, 카카오뱅크, 네이버, 그중 카카오뱅크 쫓아가기는 좀 나쁩니다. 네이버 계속 매수 보이고요. 그 외에 KCC, 삼성 엔지니어링, 두산 같은 굴뚝주들도 움직이고요. 바이오도 상당히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또 IT에서는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역시 갤럭시 폴드 3, 갤럭시 G 폴드 3 이 흥행 때문에 파인테크닉스 등 특히 KG 바텍이 급등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아직 반도체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일부 게임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봐야 될 것, 종목 선정을 할 때 키워드가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들, 개별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분위기냐를 먼저 따져야 되고, 그리고 그 해당 섹터 내지 종목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모멘텀이 있느냐, 또 그와 관련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순환매 단기로 봤을 때 순환매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 파트만 독주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히 순환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바이오만 가지도 않을 거고 또 반도체가 계속 처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 순환매를 잘 읽어야 된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계속 처지지만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2차 전지주는 적당한 어느 때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할 타이밍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거 감안하고 계속 보유하시면 된다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 분석을 너무 심취하지 마십시오. 그냥 위치만 따지시면 돼요. 위치를 따져봐야 돼요. 너무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정도만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2차전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거가 있는데, 오늘 SKC는 그나마 들떨어진 편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무려 5% 가깝게 주가도 약한, 흐름상 약한데 그상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 그렇고, LG화학만 그런 게 아니죠.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 거의 8.8%를 급락을 했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낙폭이 제법 되는 그런 상황. 전반적으로 2차 전지들이 좀 순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악재가 중첩이 됐습니다. 일단 LG 배터리가 장착된 GM 볼트 전기차죠. 대량 리콜. 현재 규모로 봐서 10억 불짜리 규모입니다. 규모가 크죠. 그에 대한 리콜 부담이 아직은 악재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오늘 LG화학이 크게 내려갔던 이유는 LGES 상장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 실질 상장 심사가 연기됐다는 소식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본질을 해치는 정도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외 해외에서의 악재는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죠. 그래서 미국 교통안전국에서 관련 조사를 한다는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악재가 됐고요. 또 테슬라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및 그리고 폭스바겐 전기차에서 또 배터리 화재가 발생이 됐다고 하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2차 전지들이 전체적으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건데, 역시 전반적인 2차 전지 그와 관련된 전기차가 대세적으로 현재 그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해치는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죠. 가다가 약간의 문제가 보정되는 그런 수순이 나올 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순환매 차원에서도 2차 전지들이 다시 부각되는 수순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SKC든 다른 종목이든 조금 길게 갖고 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들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또 자신 있게 그들 종목을 계속 보유하시면 되고,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타임을 늦춰서 뭔가 분위기가 풀린다 싶을 때 그때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SKC입니다. LG화학도 담궈놨다가 최근에 LG화학 기본 물량 남겨놓고 SKC로 옮겨놓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를 잠깐, 오늘은 뭐 그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했죠. 어제 많이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현재 추세선, 제가 오른쪽 상단 우상향으로 그어놓은 상승 추세선을 이제 하나 그어놨는데요. 그 밑단에 있다가 올라가는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그런 모습도 일단 눈에 띄고요. 자, 그것도 그거지만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mRNA, 이게 메신저 RNA라고 하죠. 이 백신, mRNA 그 백신 현재 원래는 완제품 생산, 바이알 위주의 완제품 생산만 CMO 맡고 있고 현재 생산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원액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내지 그와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그 시설을 구축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죠. 송도에 아마 그런 시설을 현재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된다는 소식입니다. 그 방식이 플라스미드, 이게 아주 특별합니다. 미생물을 통해서 세포 배양, 자가 증식을 통해 세포 배양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획기적인 첨단 기술인데요. 플라스미드 DNA 관련 설비 구축이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완제품을 단순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
원액까지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및 기술까지 확보하게 됐다는 건데, 글로벌 CMO 위탁 생산 업체 중에서 그러한 원액부터 시작해서 완제품까지 일관 생산할 수 있는 그 체제를 갖추고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는 거죠. 스위스 론자와 그리고 두 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간신히 갖춘 상태라는 건데, 지금 들었지만 향후 이쪽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명실공히 거의 압도적인 초격차 세계 1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메신저 RNA를 통해서 다양한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면역 항암제 및 항암 백신까지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또 그 개발까지 하면 생산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확장성도 확보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지금 4공장 25만 6천 리터입니다. 이거 완공되면 62만 리터가 된다는 건데, 그것도 모자라서 4공장 외에 송도에 5, 6공장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해서 삼성그룹 전체는 제2의 반도체로 좀 바이오를 보고 있다 하는 것과 그 맥락이 같습니다. 그 맥락을 보면 삼바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특히 현재 mRNA 방식 모더나 백신뿐만 아니라 원액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 또 트랙 레코드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많은 수준을 받게 되거든요. 제2라기보다는 바이오계의 TSMC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100만원 근처까지 1차 목표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차 목표 200만원까지 가는데 당초 3년 정도 걸릴 것이다 했던 건데, 아마도 이런 정도의 상황이다 했을 때에는 2년 이하로 그 기간을 단축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당연히 그대로 보유할 뿐만 아니라 지금 안 갖고 있거나 물량 부족하고 하시거나 하실 때는 지금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100만 이하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지금 우리한테는 상당히 뜨거운 종목이죠. KH바텍입니다. KH바텍. 자, 1차 목표치 3만원에 이미 도달을 했어요. 근데 이거 여기서 당장 낼름 팔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4만원 이상, 상황에 따라서 5만원, 제가 추천했던 가격이 23,000원, 4,000원대인데 거기 2배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갤럭시, 이 KH바텍은 특히 스마트폰, 지금 폴드 방식, 플립 방식은 좀 아닐 겁니다. 이 폴드 방식에 그 접는 부분에 들어가는 힌지, 일종의 경첩입니다. 그 외장형 그 외장 부분 경칩에 해당되는 힌지를 독점적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Z 폴드가 얼마만큼 흥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는 어마어마하게 갈린다는 거죠. 지금은 그 흥행 돌풍 정도가 아니고 이른바 대박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까지 상당히 그 호응도가 좋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미 92만 대 예약됐고 첫날 27만 대가 개통됐다는 것도 기록적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에서 샤오미나 현재 중국 몇몇 화웨이도 마찬가지고요. 로컬 현재 폴드형 바형이 아닌 폴드형 그들 자체 스마트폰이 개발됐고 또 보급되고 있죠. 또 그 중국 사람들은 자국 생산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든 로컬 제품보다 삼성전자가 제시한 만들어 놓은 이번 갤럭시 Z 폴드 3가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죠. 로컬 제품을 2배 이상으로 능가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국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이런 정도로 통하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하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유럽 등 미국에서도 인기가 있어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배송일, 원래는 9월 말에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 배송하기로 했던 건데 그게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현재 제대로 배송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보름 정도 연기됐다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또 더 나가서 원래 9월 달 정도 돼서는
갤럭시 시리즈 중 노트 시리즈를 삼성전자가 전략적 차원에서 개발 판매를 한다. 즉 최소한 뭡니까 그것을 개발해서 한그 뭡니까 그때 발매가 되는 그때 집판이 되는 지금 애플 아이폰 시리즈 아이폰 새 상품에 대적하는 그림을 그려왔던 것이 여태까지의 삼성전자의 전략이었던 건데 그 전략적인 키포인트에 해당되는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단종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나올 정도로까지 그만큼 갤럭시 노트가 차지했던 그 역할을 지금 갤럭시 Z 폴드 3가 완벽하게 대응을 해줄 뿐만 아니라 더 남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까지 갤럭시 Z 폴드 3 또는 갤럭시 Z 플립 3 이것이 상당한 흥행을 일으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KH바텍이 단순히 뭐 3만 원만 가고 4만 원만 가겠냐 이거죠. 일단 뭐 2차 목표치 4만 원 정도를 받지만 5만 원 이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팔 필요 없죠. 다소의 기복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보이고 다만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거래가 또 엄청 터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일도 또 거래가 터지고 또 장대 양봉이 나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가를 본다면 대략적으로 35,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런 정도 수준에서 기술적으로 한 번쯤 매도해 주는 것은 운용상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실 분만 나중에 재매수를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하실 분만 이렇게 하시고 그런 것이 자신이 없으면 무조건 보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MC넥스인데요. 새롭게 한번 이것도 해볼 만한데요. 위치가 괜찮거든요. 우리가 또 인연이 닿는 그전 한번 해봐서 사실은 좋은 결과가 없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도전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MC넥스는 주 사업이 스마트폰 내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아직까지 스마트폰이 절대적입니다. 자동차 모듈 쪽은 아마 15% 정도 비중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카메라 모듈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주 거래처는 삼성전자, 현대모비스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았던 것은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실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안 좋았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지금 거래처에 생산 차질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원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바람에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빠른 속도로 또 크게 이제 나빠진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 때문에 현재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는 건데요. 하지만 모멘텀이 생겼어요. 일단 갤럭시 시리즈가 조금씩 부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도체 쇼티지가 뭐 TSMC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와 관련된 수요와 관련된 수급도 개선될 소지가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가 구조가 좀 좋아질 소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은 희망사항입니다만은 일단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 그렇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모멘텀은 바로 이겁니다. 8월 19일 날 테슬라 AI 데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배터리 데이가 있었죠. 테슬라는 항상 그러한 기술적인 진보를 기념하기 위한 그런 데이를 행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AI 데이를 한다는 건데 AI 인공지능인데 아마도 테슬라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그 데이는 완전 자율주행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을 합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과 관련된 AI를 지칭하고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과 관련된 AI 우리한테는 특별히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그거 빼면 전장 부품에 대한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관련해서 LG 이노텍이 이제 해당된다는 그런 전망이 LG 이노텍 주가 괜찮죠. 지금 아직은 이 종목이 바로 LG 이노텍이고요. 그리고 또 기타 파트론도 있습니다. 파트론도 있고요. 파트론도 최근에 약간씩 움직이고 있죠. 파트론 그리고 세코닉스 같은 종목도 렌즈와 관련돼서 이제 수혜 대상이 된다라는
라는 그런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좀 약한 종목이죠. 차트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특히 MLCC, 자동차용 MLCC 때문에 최근에 부각되는 측면이 좀 있죠. 자,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엑기노스를 보자는 거죠. 차량용 반도체, 지금 스마트폰 반도체 이쪽 부분 국내 1위이고요. 차량용 반도체, 특히 현대모비스를 거래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성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히 테슬라 모멘텀이 일단 어느 정도 강해 보입니다. 그랬을 때 아주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또 아직 길게 보기도 아직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향후 한 2주 정도를 그 투자 기간으로 놓고 현재 앞서 얘기했던 엑지넥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5,000원인데요. 대략 그런 정도 46,000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수해 놓고 한 55,000원 정도를 1차 목표, 55,000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런 정도를 1차 목표로 하되, 단 이 종목은 펀더멘탈이 아직은 충분히 검증이 안 됐습니다. 즉 현재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영업 환경이 아직은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현재 그 모멘텀, 테슬라 모멘텀이 있은 후에 계속 주가가 올라갈지 여부가 불투명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당기 1차 목표치를 55,000원 정도로만 잡고 그리고 손절 기준가가 있습니다. 이런 단기 항로이기 때문에 손절 기준가가 있고 반드시 지켜주셔야 된다. 손절 기준가는 4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놓고 종목을 잘 선명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이왕 만든 만큼 공부를 많이 해서 거기에 잘 맞는 운영 전략으로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